나는 솔로 19기 모태솔로 특집. 이번 주도 지난주 못지않게 너무 재밌게 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 영철이의 예능신 강림이 큰 웃음을 줬는데 이제 3회차가 되어가니 슬슬 이제 빌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영식이랑 정수기가 살짝 빌런 냄새가 조금씩 나던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성분들 자기소개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첫 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몇몇 장면들 간추려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89년생으로 고려대 지구과학 전공해 서울대학원 과학교육과를 석사로 수료하고 현재 고3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대치동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대성학원이라고 스포가 이미 돌았었죠. 네, 평일에는 수업을 해야 되니 주말 부부를 선호한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좀 바뀔 것 같다고 했는데 광수를 여성 데이트 때 선택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또 리뷰를 하고요. 다음 정숙. 94년생으로 서울소재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 상철이와 같은 고향인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 온 지 5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정숙이는 마지막에 상철이랑 데이트해서 좀 쎄하던데 간호사의 태움이 저런 건가 싶은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다음 순자. 30살에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영철이와 마찬가지로 공주 출신이고 자상하고 듬직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자는 96년생으로 28살, 강남구 도곡동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20대라고는 생각을 전 안 했는데 웹툰 작가고 17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어글리후드 작가라고 스포가 돌았었는데 웹툰의 완결 이후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형은 편안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이 차이는 위아래로 8살까지 괜찮은데 이것도 만나봐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영수가 영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10살 차이죠. 남자의 직업은 사업만 안 하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영식이는 일단 탈락인 것 같고요. 전업주부 남편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음 옥순이는 94년생 30살로 부산 김해 중장비 파이프 회사 2D, 3D 사무업무를 하고 있고 카페 가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는 띠동갑만 아니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관심 있는 영식이가 10살 차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면서 왜 아직까지 모태솔로지 하는 거에 의문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외모 이런 걸 떠나서 영식이와 데이트할 때 잘 맞춰주고 하는 걸 보면 충분히 현실에서도 소개팅을 하거나 하면 저렇게 호응해주고 하면서 잘 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출연자분들은 좀 모태솔로라는 게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하면 옥수미는 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혼자라서 일부러 이번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잘 호응해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숙이는 89년생으로 대구 고향의 인천에서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의사라고 합니다. 웹툰 그리기가 취미였는데 의대 다니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일주일 동안 그려야 한 편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 긴 시간 동안 계속 혼자로 지냈다. 로맨스물을 그렸는데 로맨스를 안 해봐서 때려치웠다고 하는 데서 웃음이 좀 났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순자는 광수님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했고 정숙이는 막 끌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상철이가 언급이 안 되길래 왜지? 했는데 이유가 뒤에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나오더라고요. 말이 많고 우유부단해 보인다고 하면서 상철이는 조금 별로인 것 같다고 합니다. 영자는 영수님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AI 쪽에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영호는 순자한테 관심이 좀 간다 하면서 영철이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식이는 옥순이랑 영숙이, 영수는 영자가 마음에 드는데 나이 차이가 10살인 게 조금 신경이 쓰여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모쏠 특집 첫 데이트 선택이 있었는데 여성 선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계속 안경을 쓰고 나오던데
영자가 쓴 게 좀 더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런지 영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의 노력의 가치를 알아줘서 고맙다면서 영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뒤늦게 현숙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졸지에 2대1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영호는 아쉽게 짜장면을 먹게 됐고 영식이는 옥순이와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영철이는 우리 함께해요 라고 외치면서 기다렸는데 순자랑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수는 영숙의 선택을 받았는데 광수도 영숙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철이는 정숙이랑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네, 우선 데이트 장면은 광수와 영숙이부터 나오는데 데이트 장면에서 광수는 뭐만 하면 계속 종교 얘기가 나오던데 십자가가 어떻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일단 영숙이는 교회는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종교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요일만 하루 쉬는데 교회 가실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내내 영숙이가 계속 광수 보고 말씀도 잘하시고 자기소개도 아주 멋지게 잘하시던데 왜 계속 자책하냐는 식으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줍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자 광수가 눈물을 막 흘리는데 조금 뭔가 이해가 될 것 같고 공감될 것 같더라고요, 오는데. 왜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좀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거나 안 될 때가 있고 한데 강수에게는 그게 연애였겠죠.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분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자책하지 말고 계속 괜찮다, 잘한다, 멋지더라 이런 말을 듣는데 좀 강수 오는 게 조금 공감이 저는 조금 됐습니다. 저도 막 회사 일이나 뭐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내 편이 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좀 울컥하고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네,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광수도 막 울고 나서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자주 가는 축구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분이 이제 연애를 못 해봐서 고민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연애를 막연히 해봐야 되나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안 해봐서 뭐 유럽 여행 다녀온 사람이 유럽도 가고 싶다 하면 본인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딱히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랑 같은 그냥 그런 연애라는 게 그냥 그저 막연함. 왜 초등학교 때 뭐 시험을 치거나 뭐 숙제 안 해온 사람들 남아서 시켰을 때 다 풀고 한 명씩 제출하고 나가는데 본인은 몰라서 못 풀고 초조하게 남겨진 느낌? 다른 친구들은 난 다 했다 하면서 막 하나둘씩 연애를 하러 가는데 사귀면 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들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한번 올리신 분이 있는데 지금 강순이 마음이 딱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보다가 뜬금없이 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철이와 순자가 고깃집 데이트를 했는데 주변이 조금 시끄러웠죠. 네, 뭐 회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1순위라니까 일단 다행이고 돌아올 때 순자가 기분이 좋은지 쌈도 먹고 1순위라고 들으니까 장나라 씨의 나도 여자랍니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영철이도 얼굴이 시룩시룩하고 좋아하는 것 같던데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커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식이와 옥순이가 데이트를 하는데 영식이 가스라이팅 심상치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불 꺼놓고 뭐 하는 건지 심지어 옥순이도 영식이가 딴 데 돌지 말고 한 사람 집중하고 싶다고 하니까 혹합니다. 말도 잘하신다 하고 맞다 하고 저는 영식이 얘기하면서 눈 크게 뜰 때마다 섬찟섬찟한데 조금 그런 게 느껴지던데 데이트 시작할 때부터 숙소로 들어올 때까지 확정이 된 것 같다면서 가스라이팅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커플이 될 것 같으니 다른 출연자들 막 커플이 되려고 마음을 얻기 위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뒷짐지고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와 뭐지 쎄한데 나두고 느낀 게 이런 거였나?
역시 인생을 살아온 촉이라는 빅데이터는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식이는 모태솔로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좀 순수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영철이와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요. 좀 달라 보였어요. 현재까지 그냥 행동들이나 말투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표정도 좀 어둡고 어딘가 좀 무섭습니다. 얼굴이 무뚝뚝한 표정이고 조금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옥순이가 만약 앞으로 남은 방송에서 혹시 다른 사람을 골라서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뒤끝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철이가 정숙이랑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정숙이는 상철이랑 차 안에서 영수랑 좀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철이 보고 우유부단한 것 같다, 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럴 거면 상철이랑 왜 데이트하러 나왔나 싶었는데 정숙이 말에 다 데이트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딱 느낌이 한우 먹으려고 그냥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18기 우리 영숙이처럼 네, 한우 먹으려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상철이가 네, 대게를 사줬는데 지금도 상철이가 한우를 사주네요. 조금 네, 쎄합니다. 상철이가 본인이 말하는 대로 해주면 부담스럽다 하고 이게 뭐 태움이란 것인가? 라고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면서 영식이랑 정숙이가 이번 기수에서는 조금 빌런의 느낌이 보인다. 그리고 영철이와 순자는 약간 나솔 청정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은 그냥 행동하시는 것들이 순수함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았습니다. 다음 주 예고에서 선택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은 약간 예고편들이 나오고 영수와 영자가 이제 순자가 사주를 봐주면서 두 분이 결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자 이제 여성분들 표정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영수랑 대화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표정이 좀 어두워집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조금 또 예측 못한 사항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